당신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밥도 잘 먹고 평소처럼 걸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난 괜찮아 라고 믿는 순간 혈압은 조용히 매 시간마다 심장과 뇌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아주 미세한 신호 하나. 그러나 그 신호가 평온과 뇌졸중의 갈림길을 결정합니다. 제1부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은 여전히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고혈압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한 대도시의 인구 전체가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는 병 때문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KCDC의 2023년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그중 40% 이상은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괜찮다는 방심에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강영호 씨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는 아들의 권유로 병원에 왔을 뿐 몸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재보니 95mm이 했지. 그의 심장 뇌신장은 이미 2배의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단 한 번의 분노나 한밤의 불면으로 뇌졸중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아무런 경고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팽창하고 그 안쪽의 내막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은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결과 뇌와 심장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압력이 급상승할 때 약한 혈관이 터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졸중 반신마비 혹은 돌연사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이를 잔혹한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환자가 나는 괜찮다 고 느끼는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환자 10명 중 6명은 발병 전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지럽지도 아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다는 그 착각 때문에 병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생명을 위협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할 때만 혈압을 잽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혈관은 수년 동안 손상되어 있습니다. 160, 100mm 상태로 5년을 살아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심장은 2배로 펌프질을 하고 신장은 쉬지 못하고 뇌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이 누적된 손상이 어느 날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몸이 무너집니다. 광주에 사는 73세 이 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혈압을 재본 적이 없었습니다. 먹고 자니까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김치를 담그던 중 시야가 흐려지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치료 후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혈압을 쟀더라면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정상 혈압은 130, 80ml/초 이하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것이 위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한심장학회 2024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50% 낮습니다. 단 3분의 측정이 심장과 뇌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어지러울 때만 재지 마세요. 팔이 저릴 때만 병원에 가지 마세요. 고혈압은 미리 신호를 주지 않지만 기록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혈압계는 두려움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국의 노인 세대는 평생 일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있곤 합니다. 조용한 병이 남은 세월의 평화를 빼앗기 전에 오늘 혈압을 재고 그 숫자를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생명을 지킵니다. 고혈압은 조기 발견과 관리만 된다면 결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한다면 그것은 말없는 적이 되어 매일 조금씩 당신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소금을 줄이고 충분히 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혈압을 꾸준히 재세요.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흔듭니다. 오늘 측정하세요. 그래야 내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2부, 혈압이 높을 때만 약을 먹는다. 병을 더 악화시키는 위험한 착각. 세계보건기구 WHO 2024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3억 명 이상이 고혈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40% 이상은 이제 괜찮다는 생각으로 약을 중단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 KCDC의 통계 2023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3명은 어지럽거나 혈압이 높을 때만 약을 복용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의 뇌졸중 위험이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보다 3배 높다는 점입니다. 대전의 71세 한재석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매일 혈압을 재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혈압이 102부 80으로 정상 범위에 나오자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네. 약 안 먹어도 되겠어. 사흘 뒤 그는 어지럼증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은 80벅 100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뇌졸중 전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단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이 약을 끊은 그날 병이 다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은 감기처럼 며칠 먹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혈압약은 즉효성 진통제가 아니라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하며 심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문지기입니다. 약을 끊으면 혈중량 농도가 떨어지고 혈관의 보호막이 사라지며 혈압이 튀어오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반동성 고혈압, 리바운드 하이퍼텐션, 즉 되튀는 현상이라 부르며 특히 아침 시간대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2022년 연구 2,500명 대상에 따르면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배 신장, 손상 위험이 2배 높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 혈압을 7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심근경색 위험 35%, 신장합병증 40% 가까이 줄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이 간이나 신장을 해칠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명확히 말합니다. 신장을 망치는 건 약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며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 역시 불안정한 혈류로 손상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박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신장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약을 안 먹는 게 신장을 해칩니다. 하루 한 알에 약 작게 보이지만 그것은 안정과 위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인천의 74세 초혜 씨는 이제 괜찮다며 약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2달 뒤 TV를 보던 중 갑자기 혈압이 200대입치까지 치솟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며칠 약을 안 먹었을 뿐인데 기억과 건강을 잃을 뻔했어요. 그 이후 그녀는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약통을 항상 들고 다니며 그 습관을 생명을 지키는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침 식후나 잠자기 전 일정한 리듬이 중요합니다. 몸은 안정된 패턴을 기억합니다. 약을 한번 거를 때마다 혈압이 요동치고 그때마다 혈관은 작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미세한 손상이 수백 번 반복되면 결국 뇌졸중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 치료에서 의사는 처방을 내리지만 진짜 치료를 완성하는 사람은 환자 자신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는 일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이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대한심장학회 2024는 보고합니다. 혈압을 조기에 그리고 꾸준히 관리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0% 낮다. 이 수치는 운이 아니라 습관의 힘입니다. 하루 한 알, 하루 한 번의 혈압 측정, 그 작은 꾸준함이 심장과 뇌 신장을 지켜주는 벽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오래 사는 이유는 운이 아니라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는 습관 덕분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치명적이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혈압을 자주 확인하는 작은 행동만으로 당신의 심장은 오랫동안 고요하고 안전하게 뛸 수 있습니다. 제3부 혈압약은 몸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왜 혈압약을 먹을수록 더 피곤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피곤함은 약 때문이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의 고혈압 상태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몸이 정상 혈압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오미선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몇 달간 혈압약을 복용하던 그는 졸리고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약을 끊었습니다. 3주 뒤 극심한 두통과 함께 병원에 실려왔고 혈압은 150이 달리미투 뇌혈관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을 끊은 게 몸을 더 약하게 만든 겁니다. 고혈압은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심장이 2배로 펌프질하며 굳은 혈관 사이를 밀어내야 하는 고된 싸움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과로한 심장은 점점 두꺼워지고 지쳐가며 결국 힘을 잃습니다. 혈압약은 이 심장을 쉬게 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휴식의 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받는 사람은 치료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5-7년 더 오래 삽니다. 반면 약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KCDC 23은 고혈압 환자의 30% 이상이
약이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복용을 중단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혈압급 등으로 병원에 실려온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약에 대한 두려움이 병보다 더 위험합니다. 혈압약을 처음 복용할 때 느끼는 피로감은 몸이 안정된 혈압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높은 혈압에 익숙했던 뇌와 심장이 안전한 수준으로 압력이 내려가자 순간적으로 어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벼운 어지럼 졸림, 나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회복의 징후입니다. 오늘날의 혈압약은 장기 복용에도 안전하도록 정밀하게 개발되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이기샤사에 따르면 암로디핀에 로사르탄, 페린도프릴 같은 약물은 간 심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며 뇌와 신장으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꾸준히 유지한 환자들은 더 깊은 수면, 더 나은 기억력, 더 강한 심혈관 기능을 보여줍니다. 부산의 70세 김 씨는 약을 오래 먹으면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약을 끊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회복 후 다시 치료를 시작해 혈압을 130/80으로 유지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잠도 잘 오고 약 덕분에 힘이 납니다. 실제로 혈압이 높을수록 뇌신장 생식기관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신체 기능과 활력이 함께 회복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서양약은 간에 나쁘다 약을 끊어야 몸이 좋아진다, 인삼만 먹으면 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압이 50mm를 넘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세포가 손상되고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통증은 없지만 수년 후 신부전이 찾아옵니다. 혈압약은 신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만약 약을 먹고 피로를 느낀다면 약을 끊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체질에 맞는 약과 용량은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가장 잘 맞는 약으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체는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기계는 과열되고 마모됩니다. 혈압약은 그 기계에 기름을 치는 윤활유입니다.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부드럽게 돌아가게 돕는 힘입니다. 고혈압은 완치할 수는 없지만 완벽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꾸준한 복약입니다. 약을 매일 복용하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심장과 뇌신장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군가 혈압약이 몸을 약하게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아니요. 혈압약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심장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제4부. 한약으로 바꾸면 더 안전하다. 그 착각이 혈압을 무너뜨립니다. 가을 아침 광주의 정용수 69씨는 평소처럼 욕실로 향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던 그는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220, LGL10mm의 의사는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치료를 끊은 게 아니라 그냥 한약으로 바꿨을 뿐인데요. 그 한마디는 수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병상에서 후회하며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정 씨는 오랫동안 혈압약을 잘 복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양약은 신장에 안 좋아. 한약이 몸에 순하대. 그는 믿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끊고 매일 직접 달인 약초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멀쩡했습니다. 아침 산책도 하고 식사도 잘했고 잠도 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은 게 틀림없어. 하지만 그의 혈관은 그 사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의 불면이나 짠 음식 한 끼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욕실에서의 실신은 우연이 아니라 3달간의 자기 치료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아시아의 고혈압 환자 중 약 25%가 양약을 중단하고 한약이나 건강차로 대체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더 악화된 상태로 병원에 다시 입원합니다. 고혈압은 단기간에 낫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뇌, 눈, 신장의 손상을 막는 약입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상승하고 그때마다 혈관은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약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감초나 인삼 같은 일부 약초는 잘못 사용하면 체내에 나트륨과 수분을 머금게 해 혈압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2022년 연구에서는 한약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한 환자의 18%가 약물 상호작용으로 부정맥, 부정심부전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라는 말은 자신의 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착각일 뿐입니다. 대구의 이십 씨는 오랫동안 양약으로 혈압을 잘 조절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양약 말고 뿌리차를 마셔. 혈액이 깨끗해져서 약 안 먹어도 돼. 그녀는 믿었습니다. 2달 뒤 다리가 붓고 피로감이 심해졌으며 혈압은 190까지 상승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제 몸을 해친 거였어요. 사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적이 아닙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한약은 긴장을 풀고 수면을 개선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약을 완전히 끊고 한약으로만 버티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혈압이 통제되지 않으면 심장의 한 번의 박동조차 혈관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대한심장학회 2024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양약을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한약이나 보조제를 사용할 때는 의사에게 상의해야 한다. 특히 감초의 글리시리진, GLA-CIL리진, 천연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초는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양약은 간과 신장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은 고혈압이 그 기관들을 파괴합니다. 퇴원하던 날 정 씨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맑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방심이 더 무서웠어요. 그는 다시 처방약을 복용하고 매일 아침 심호흡을 하며 식단을 싱겁게 바꾸고 혈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는 늘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건강해요.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맹신은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몸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꾸준함입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그 약을 손에 쥔 당신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고혈압은 믿음으로 낫지 않습니다. 과학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 작은 알약을 망설이고 있다면 정 씨의 말을 기억하세요. 약이 날 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약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겁니다. 제5부, 한번 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수원의 작은 진료실로 70세 남규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혈압 기록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흘을. 연속 베이비워치 8이에요.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어제부터 약을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째 약을 안 드신 거죠? 그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뒤 그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응급 침대 위에 누워서 혈압 190에 100,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 입원.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코 특이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약을 끊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감기처럼 왔다 가는 병이 아닙니다.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조용한 만성질환입니다. 약을 먹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은 약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이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약을 끊는 순간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혈관은 다시 압력에 시달리고 심장은 예전보다 더 세게,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고합니다. 전 세계 고혈압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괜찮아졌다. 고 느끼는 순간 약을 끊어 병을 악화시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KDC 2023도 고령 환자의 3분의 1이 혈압이 안정됐다며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안정은 약이 만들어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약을 멈추면 불과 며칠 만에 몸은 다시 예전의 위험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인체에는 기억된 혈압 습관이 있습니다. 오랜 고혈압 환자의 신경계와 혈관은 이미 높은 압력에 익숙해 있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이 균형이 깨지며 혈압은 튀어오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고 산책도 합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심장이 과로하고 혈관이 팽창하며 뇌졸중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2012년 연구 3,000명 대상에 따르면 약을 스스로 중단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복용한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배 높고 특히 아침 시간대에 급상승하는 혈압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괜찮다고 느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대구의 김모 74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매일 꼼꼼히 약을 먹고 혈압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 수치가 배비 이슈 80으로 유지되자 그녀는 이제 괜찮다며 약을 끊었습니다. 2달 뒤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심장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이미 다시 180을 넘고 있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심장은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약을 안 먹은 하루하루가 제 심장을 더 힘들게 한 거였네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압약은 족쇄가 아니라 비 오는 날의 우산입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 우산을 접으면 갑작스러운 한 줄기 바람에도 금세 흠뻑 젖게 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맑아 보이는 그 순간조차 약이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산을 내려놓는 순간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기온, 감정, 수면, 식사, 스트레스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한 번의 측정은 순간의 사진 한 장일 뿐 당신의 건강을 설명하는 영화 한 편은 아닙니다. 아침엔 괜찮고 밤엔 높을 수도 평일엔 안정적이지만 주말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꾸준히 측정하세요. 대한심장학회 2024는 권고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3개월마다 정기진료, 매일 아침 저녁 자가 측정, 그리고 의사 지시 없이 약을 중단하거나 감량하지 말 것. 의사가 혈압이 안정됐다 고 말할 때 그 뜻은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세요. 이제 그만 먹으세요가 아닙니다. 나무도 물을 끊으면 시듭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몸을 해치는 건 약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은 손상되고 심장은 비대해지고 뇌혈관은 점점 약해집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병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의사는 언제든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남 씨는 다시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고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약을 안 잊어요. 매일 먹는 그 한 알이 아내와 더 오래 걷게 해주니까요.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병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와 꾸준함으로 이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고혈압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의 한 번 측정, 오늘의 한 알 약.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내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선물입니다. 고혈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천 일 동안 자신의 몸이 보내온 신호를 듣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측정하는 혈압 수치 하나 복용하는 약 한 알 식탁 위에 한 번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심장과 뇌, 그리고 기억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조용한 질병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더 빨리 위험 신호를 깨닫게 하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 한 번의 조용한 권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매일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고혈압 환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